안녕하세요. 워치 탐닉입니다. 여러분, 경매 하시는가요? 저 같은 경우엔 종종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치솟는 가격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 돈 걸어두고 잠시 다른 거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원하는 제품을 놓치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지난번 1편에 이어서 구하고 싶지만 현재는 제 기준에 비싸서 못 사고 있는 제품 3가지를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이코 큐티입니다. 주우재님 시계 리뷰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큐티는 과거 높은 등급의 쿼츠 라인입니다. 갤럭시 폰으로 치면 울트라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온 지 50년이 지났음에도 10만엔, 20만엔은 우스운 큐티들도 존재합니다. 1970년대 10만엔의 가치는 현재 돈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그만큼 당시 세이코에서는 쿼츠가 오메가이자 알파였고 그랜드 세이코나 킹 세이코 같은 기계식 무브먼트는 뒷전으로 여겼습니다. 쿼츠 파동의 장본인답게 기계식 무브먼트의 시대가 저물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반대가 됐죠. 쿼츠가 천대받는 시대입니다. 아주 특별한 스프링 드라이브를 제외하곤 쿼츠 이퀄 저가 라인입니다. 대신 그 덕분에 저 같은 컬렉터들은 행복합니다. 퀄리티 있는 시계를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큐티는 도스급의 풀박스를 갖고 있어서 산 것이고 크게 구하기 힘들거나 비싼 건 아닙니다. 진짜 갖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3803-7080 큐티인데요. 언뜻 보기에도 케이스나 다이얼이 굉장해 보이죠. 전 아쉽게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국내에도 가진 분이 꼭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와, 정말 기가 막히구나 생각되실 겁니다. 뭔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는가요? 이 시계의 첫 번째 특징은 변화하는 다이얼 컬러입니다. 녹색에서 보라색으로, 보라색에서 녹색으로 색상이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이 모프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컷 글라스입니다. 상단은 매우 두껍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얇아지는 슬라이드 형태를 지닙니다. 글라스의 커팅면도 매우 볼드하게 처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컷 글라스는 흔하게 볼 수 있더라도 이런 퀄리티의 기믹이 담긴 시계는 매우 보기 드뭅니다. 가격은 정말 운 좋게 옥션에서 구하면 관세 포함해서 100만 원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아마 퀄리티가 중간 레벨 정도일 겁니다. 시계치고 100만 원이면 싼 거 아니냐 되물으실 수도 있는데 50년 된 쿼츠 시계를 100만 원 주고 사려면 제법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못하는데요. 최상급의 경우 관세까지 하면 3에서 4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 옥션에서 50까지 넣다가 빠른 포기했습니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3883은 훨씬 더 비쌉니다. 두 번째는 7018 라인의 5000번대입니다. 세이코의 모나코라 불리는 매우 레어한 시계입니다. 다른 것처럼 컬러별로 가격도 매우 상이합니다. 말 나온 김에 컬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세이코 안에서는 보통 무채색보다 유채색이 귀하고 그중 적색류가 귀하게 취급받습니다. 지금처럼 과거에도 적색류는 적게 출시됐거나 적게 팔렸을 확률이 높다 보니 시장에 있는 수가 적어서 귀하게 여겨집니다. 거기다 수집가에게 무채색 시계는 이미 다양하게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컬렉터들은 뭔가 특별한 포인트가 있는 시계를 찾게 되고 그중 접근성이 가장 쉬운 특징은 색깔이 되는 거죠. 물론 무채색 중에서도 예외적인 컬러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판다입니다. 판다 컬러는 시계와 상관없이 대부분이 높은 프라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수집과 관련해서 고가의 빈티지 수집가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호딩키의 토킹 와치스를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중에 앨런 편을 좋아합니다. 토킹 워치스에 나오는 시계 수집가들은 보통 사회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위치한 부자들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들에게 세이코나 카시오라 할 수 있는 AP, 파텍, 롤렉스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라인업이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무색무취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앨런은 특별합니다. 롤렉스가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카시오 MTP처럼 참 일반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롤렉스 시계에서도 그만의 취향이 담긴 걸 볼 수 있고
다양한 브랜드 시계에서도 그만의 고유한 컨셉, 취향, 스타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앨런편은 언제나 봐도 신선하고 시대를 앞서 나간 굉장한 컬렉션으로 보입니다. 토킹워치스를 전부 다 봤는데 그 안에서 손꼽히는 3편 안에는 꼭 드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상으로요. 시계로 다시 돌아와 보죠. 7018 라인이 보통 100만원 정도 한다면 5000번은 그 가격에 2배 정도가 붙습니다. 그만큼 희소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각형 시계인데 뭔가 굉장히 특이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크게 보면 사각 프레임 안에 원형 미니 트레인과 6시 세컨핸즈 다이얼의 컬러 대비, 이러한 것들이 시계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갈대까지 간 수집가들이 눈독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번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에겐 홀리그레일일 겁니다. 바로 세이코 5의 6347-5000번인데요. 매우 희귀합니다. 거기다 말도 안 되는 괴작인 건 틀림없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이게 세이코 5라고 하시면서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수집가들도 매우 놀랍니다. 1986년 세이코에서 스쳐가듯이 출시했다가 영원히 재출시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계에 다 나와 있죠. 대단한 괴작이니까요. 세이코 5의 자동 문페이지 시계. 이건 성립할 수가 없는 공식인데 세이코 역사 전체를 통틀어 딱 한 번 이렇게 출시됐었습니다. 이 시계 뜯어보면 훨씬 더 특별합니다. 요소가 투머치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바깥쪽 베젤은 계단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영어로는 스텝 형태를 갖고 있다 부르는데요. 계단 베젤은 올라가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여긴 올라왔으니 내려갈 수 있도록 내부 스텝 베젤도 만들어뒀습니다. 저는 이 디테일이 너무 웃긴 게 뭔가 시계에서 이미지가 그려진다고 할까요? 한 우주 비행사가 계단을 밟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달을 구경하는 그런 귀여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안쪽을 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베젤 안쪽은 어벤처린 스타일로 별가루를 뿌려 놓았습니다. 별들 안쪽에는 마치 크레이터처럼 느끼게끔 플루티드 형태를 안쪽으로 내어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레이터 안에 대망의 문페이지를 감상할 수 있도록 오아시스를 만들어뒀습니다. 정말 너무 멋지고 괴작입니다. 아마도 세이코에서 출시한 유일한 오토매틱 문페이지일 겁니다. 가격은 이래저래 관세 포함하면 200 정도 될 텐데 일단 있어야 말이죠. 저는 딱 한 번 봤는데 당연히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편에 총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유익하셨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